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 있는 대림롯데 우리부동산 대표로 있는 신동엽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는 이제 상당히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또 유튜브로 바뀌고 있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보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좀 떨리고, 네, 지금 뭐 화면 보면서 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을 갖고 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용인 수지,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수지, 그 다음에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네, 이두 단지 위주로 할 거고, 전반적으로는 좀 크게 좀 보고 있어요, 시장 자체를. 두 단지의 해당이나 뭐 수지 전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블로그 좀 전에 올린 거 어제 저녁에 새벽에 올렸죠.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연결해서 전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이제 매물 홍보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블로그에서도 이 시장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고, 예, 그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좀 볼 거예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주간 시세 있어요. 이제 아파트. 예전에 이제 KB가 하다가 이제 이쪽이 더 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 KB 말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전세 가격 지수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눌러보면 뭐 통계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가격 지수가 어떻게 산출이 됐느니, 뭐 지수가 몇 점이 올랐느니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그래프에서 또는 이 수치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예, 트렌드만 보시면 됩니다. 추이, 그 변동폭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시장을 예측하고 아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통계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을 잡고 뭐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수지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 지역을 좀 보면 여기 이제 구 단위로 이제 표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강남 쪽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동남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해서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지역 다 빨간색입니다. 다 상승이고 전세가 올 초에 강남 4구가 상당히 많이 좀 밀렸었죠. 안 좋았어요. 입주 물량도 있고 헬리오시티 영향 그리고 강동도 상당히 이제 입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가 5월 중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올렸지만 5월 초 중순 2주차, 3주차 하면서 이제 반등을 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강동이 제일 늦게 이제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 서초는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승폭 자체가 급등입니다. 급등. 이 정도 수치면. 예, 그래서 서초가 굉장히 지금 핫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문의 전화 종종 받습니다. 저번 주, 이번 주에도 받았고 저번 주에도 받았고 전세 문의 있어요. 여기서 내려옵니다. 이제 반포주공 영향이겠죠. 상승폭은 이제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경기로 내려오면 뭐 과천시 여긴 뭐 여기도 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지의 직접적인 또 영향권 성남 이쪽인데 수정구 쪽 굉장히 좀 밀리고 있어요. 분당도 좀 줄긴 했지만 상당히 좀 빠지고 있어요. 대장지구 영향인 것 같아요. 분당 쪽은 대장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이쪽 구축 아파트에 있는 수요가 글로 다 빠져나간 거죠. 한 4천 세대 입주를 합니다. 이 영향 때문에 분당에서 상당히 좀 수지로 내려오는 수요를 굉장히 좀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용인시 수지구만 볼 겁니다. 기흥구도 마찬가지. 수지도 보면은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이제 흐름을 보고 이렇게 경부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강남권, 뭐 분당, 수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 말고 이거 부동산 한번 볼까요?
이편한 세상 수지, 뭐 성북면 롯데캐슬 매매를 한번 볼게요. 전세 24개, 월세 44개. 월세 비중이 확실히 높죠. 보유세 증가 때문에 반전세 이게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가 2년 차라서 입주 당시에 2019년도죠. 입주 때 뭐 보면 한 500건 정도가 전월세가 거래가 됐어요. 한 4, 5개월 동안. 그 물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갱신권 다 쓸 겁니다. 많아야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수지 같은 경우가 2년 차 때, 2년 선배죠, 이수지가. 2년 차 때 180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 2년 차, 입주 때, 그리고 2년 차 때 130건, 거의 한 10% 넘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 롯데가 만약에 200개 이상 쉽지 않아요. 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또 월세화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물량 뽑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파크나인 한번 볼까요? 네, 클라시엘 보면은 많이 줄었어요. 여기가 1월 말 시점에서 제가 입주 가능한 시점에서 220개? 230건 정도 전세만 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건 순공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아요. 네, 전세가 지금 이 수준은 없고 또 없을 거예요. 이거 다 날짜 오래된 것들. 네. 전월세, 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60%대로 전세가 반등 쳤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보남 안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롯데가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서울에서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전세는 뭐 큰 걱정이 없어요. 네, 가을장 뭐 100%라고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오르고 매가로 이제 전이 되는 거는 확실시 되고요. 매매를 좀 보면 지금 뭐 금매들 12억 5천에도 떠 있고 급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런 거 잡으면 좋죠. 그리고 12억대 몇 개 있고 13억대 촘촘하게 지금 거래가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뭐 2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3건입니다. 3건. 네, 그래서 거의 없고 뭐 지금 조용해요. 네,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매가 상승이 되려면 전세가 밀어 올려야 돼요. 네, 이번 장은 전세가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롯데도 보면 13억 9천 네, 떨어졌죠. 1억 정도 이 편안이랑 롯데는 연초 대비해서 1억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억 정도. 그래서 전세도 한 1억 정도 내려갔다라고 사실상 볼 수 있죠. 뭐 7억대 이렇게 있을 거예요. 7억 초반. 이 수준 몇 개 없어요, 이미.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나쁘지 않아요. 네, 올 가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뭐 13억 9천, 뭐, 2편하는 12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올 가을은 저는 오신 분들한테 전화 문의 오시거나 이렇게 사무실에 오신 분들한테 거의 뭐 100%라고 말씀을 드려요. 올가을은. 예, 뭐 그리고 전세 상승으로 인한 매가 상승으로 전이가 될 건데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매우 탄탄합니다. 이 수요 자체는. 예, 그러니까 뭐 양도세 완화를 하든 뭐 대출 규제를 하든 뭐 전혀 안 통해요. 예, 이 실수요장이라서 규제가 전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게 용인 수지 연도별 공급 및 매매가 전세가 추이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이 파란색 막대가 수지에 입주된 공급량이에요. 네.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때부터 공급이 주로 됐고 푼도천 1동일 겁니다. 푼도천 2동 그리고 요 많은 구간 이게 성복동과 신봉동인데 물량이 그때 버블 세븐 때 상당했었죠.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쭉 오다가
뭐 상승했다 하락장 맞으면서 공급이 거의 없어요. 또 없다가 한 방에 또 쏟아지고 19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기간의 물량에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공급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답니다. 수지에서는. 전세가의 상승과 하락, 뭐 매매가의 상승과 하락,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전세가가 떨어져야 매가를 내리게 할 수가 있는데, 물량은 아직 안 나와요.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의 물량, 압도적인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량이 있어야 전세가가 떨어질 거고,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가를 추세를 하락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물량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위주, 구도심 쪽 위주로 강북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한 물량국은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택지, 신도시를 이용한 택지 공급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뭐 블로그에 썼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택지가 이렇게 노무현 정권 때 많이 확보를 해놓고 확 줄었어요. 이거는 정말 택족보 때문에 이 당시 때 뭐 폐지도 하고 뭐 얘기도 많았지만,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건 장기 플랜이에요. 잡아놓으면 한 10년 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택지 지구를 지정을 안 하는 게 이게 큰 실수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찌됐건 뭐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고, 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살짝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보면은 뭐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요인은 못 돼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또 내려가다가 좀 더 진폭이 되는 거, 올라가는 내려가는 진폭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추세선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금리 올해 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테이퍼링 뭐 2년 이내 가능하겠죠, 둘 다. 그래서 큰 영향 없어요. 일시적으로 아마 영향만 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물량은 뭐 내년이 더 심해요. 올해도 많이 줄었지만, 올해 물량이 1, 4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뭐 2, 4분기 지나면서 제가 뭐 예상을 했듯이 전세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것 같고, 이편안이랑 성봉역 롯데캐슬 앞자리 바뀔 겁니다. 전세. 네, 확실하게 바뀔 거고, 그 강도가 셀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매가를 올릴 건데, 그러면 매가의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이냐, 15억 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이제 상승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승 폭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뭐 수치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린 기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 추세로 봤을 때 기간이 길면 뭐 15억은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겨울장이었죠, 우리 요 구간 2020년. 네, 요때도 보면은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봉열 롯데캐슬 뭐 한 1년 정도 보면, 대충 보면 뭐 13%, 뭐 18%, 뭐 20% 미만입니다. 상승폭 자체가. 절대 금액은 높은데 상승폭 자체가 낮아요. 근데 리버파크 주변에 있는 거 한번 봤어요. 근데 63% 올랐어요. 네, 상당하죠. 이 얘기는 요번 가을장이 시작이 되면 외곽, 서울 기준으로 외곽보다는 강남권, 강남 4구가 확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도권, 수지 같은 경우는 신축이 이제 갭벌리기를 다시 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정고점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부족한 만큼 아마 밀어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작년 겨울장 때 보면 10, 11, 12, 1 실질적으로 1월 달 한 4개월 동안 거래량이 상당했어요. 네, 요 구간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많았는데 잔금은 대부분 1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 2, 3, 4, 5월 달까지 해서 잔금들을 받으실 건데,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뭐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파신 분들은 많아요. 누군가 또 샀는데 그 파시고서 그 다음 상승폭이 안 나왔다는 거.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저렴한 주택들에서 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장이니까, 실수요 시장이니까 전세에 의해서 저렴한 주택들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밀리고 밀려서 이수지나 롯데캐슬까지 오와야 되는데 그 중간 가격대에서 아마 제가 볼 때 한 10억에서 한 8억 사이, 한 11억에서 한 8억 사이 요 정도 금액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택이 지금 현금 보유액이 좀 상당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재고 있어요. 좀 들어갈까 말까. 예.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뭐 자연스럽게 상승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승이 되는데 그 살짝 리스크도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건 이제 수지 자체에서만 제가 이제 뭐 분석을 한 거지만 포스팅에서 올렸어요. 이 연도별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지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됐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다가 이제 하락장 맞으면서 공급이 끊어졌어요. 이러고서 이제 상승 물량 공급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공급량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해서 이렇게 신축들을 이렇게 보면은 19년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요 비율들이 한 17,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고 나머지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이 84%, 한 9만 세대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뭐 14, 16%. 그래서 이 신축 사이클에 의해서 이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짝수 홀수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2년 누적으로 했을 때 이거 단지별로 짝수 홀수 해서 2년치를 이렇게 2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작년 보세요. 엄청 없죠. 4천 가구 정도. 근데 올해 보세요. 9천 가구인데 2배 늘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작년이 쏠림 현상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수지만 보더라도 11월 달 초에 있었던 지정타 발표 이후에 거의 제가 체감하기로는 뭐 하루에 두세 개씩 거래가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분산이 됩니다. 신축들이 입주 2년차, 4년차, 6년차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성봉용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뭐 2년차, 이수지가 4년차, 뭐 클라시엘 첫 입주했죠. 그러다가 또 뭐 있을까요? 동천자이 1000세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분산돼요. 그래서 매매가도 보면 4, 5달 지금 되는 거 보면 롯데가 지금 14억 4천, 뭐 13억 9천, 뭐 이 정도 때 14억 이렇게 거래가 3건 됐잖아요. 근데 이수지도 뭐 3개씩 꾸준하고, 근데 동천자이도 2건 됐더라고요. 12억 9,500인가 9,700인가 이 정도까지, 네, 2건 정도 됐고, 원래 이 구간이었으면은 입주 가능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수지의 쏠림이 상당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분산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쏠림의 정도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상승폭을 제가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실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은 큰 걱정 없이,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이제 뭐 급하게 파시는 분들 물건이 있어서 좀 그게 걱정인데, 뭐 가격이라는 게 그래요. 예, 상승이 뭐 지속되다 보면 뭐 비싸게 파신 분도 계시고 급하면 조금 싸게 던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제 제가 조금씩, 예, 맞춰가지고 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대림롯데 우리부동산에서 알려드리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